북런치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무척 사랑해요.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죠. 여기 오시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사랑 가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마음 아시죠? 이런 행복함이 오래가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 있는 노년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메리츠 자산운용사 존 리 대표는 이에 대한민국 경제 독립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선배님과 저의 노년이 눈부시길, 품위 있게 유지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난 부의 추월 차선이 사업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부자되기 습관은 주식이나 펀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도표와 최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부 자료는 제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했어요. 잘했나요? 잘했다면 칭찬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책을 먹기 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빌 게이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 지식 노마드, 2020년 1월 15일 216페이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책이 가볍다는 겁니다. 제가 손발이 작은 편이에요. 발은 한 225 정도, 손은 여기 보시면 지우개로 하나, 둘 하면 끝납니다. 이 책은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실무에 관한 책은 제가 따로 추천해 드릴게요. 목차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라,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제가 소개를 책의 흐름대로 하지 않고 키워드별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자본주의를 자본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 부자는 강자인 세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존리 대표님께서는 자본주의란 자본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하는 것, 즉 자본에 대한 철학을 갖고 돈이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경제 독립을 위한 과정을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한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가능해진다. 경제 독립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국가적 차원에서는 금융문맹을 들 수 있습니다. 49쪽 금융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 대표님은 한국 사회가 경제교육을 하지 않아 금융에 대해 무지한 상태, 즉 금융문맹으로 인하여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일본인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17쪽에 보시면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에 성년식을 하는데 친지들은 성경과 시계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현금을 선물로 준답니다. 이때 이 현금은 종잣돈으로서 투자를 배우라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은 미국의 2%를 차지하지만 미국 내 거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는 다른 민족보다 일찍 투자하는 습관 덕분입니다. 104쪽 일본의 실패를 담습하지 마라. 안타깝게도 한국은 유대인보다는 일본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일본 역시 금융이 무지합니다. 한국이 금융문맹국 1위, 일본이 2위니까요. 일본인 자산의 80%가 예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어 돈이 일을 하지 못하며 배타적인 사회 문화로 인해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주식이나 펀드로 돌려 직장인은 주식을 갖게 되고 기업체는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사교육비 2018년 기준 총액은 19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했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시간과 참여율은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교육비는 29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50에서 7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것만이 교육의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표님도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은 사교육비라고 이야기합니다. 43쪽 두 번째 자가용. 차량 유지 비용 정말 많이 들죠. 원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외제차가 정말 많습니다. 유현준 교수님은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집보다는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차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지만 조금 슬픈 현실입니다. 참고로 저는 차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렌트를 하고 앞으로 공유 경제가 확산될 것이란 계산 아래 앞으로도 차를 구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45쪽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저는 본문을 읽고 만화가 기안84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명한 남자입니다. 본인의 생활은 극도로 단순하 절제하지만 일할 땐 프로니까요. 저도 일할 땐 프로. 평상시에는 여자 기한입니다. 예를 들면 7년 된 휴대폰, 3만원 구두로 10년 쓰기 등. 그래도 다른 사람 밥은 잘 삽니다. 착하죠? 73쪽 주식에 대한 편견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58쪽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기업의 주된 목적은 비용은 최소로 아끼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주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본가의 재산은 증식한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가장 간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매월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전 주식을 샀습니다. 95쪽에서 대표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노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내가 쉬거나 자는 동안에도 나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투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식의 마법을 설명드릴게요.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스펜서 헤이우드는 전성기 시절 나이키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경기를 한다면 현금 10만 달러, 하나로는 1억 2천만 원, 혹은 나이키의 주식 1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금이 최고지 하면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주식을 가져갔다면 45년이 지난 지금 나이키 주식 10%의 가치는 13조 2천억 원입니다. 현금 10만 달러가 45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 가치는 그대로이죠. 여기서 잠깐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자되기 습관은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마인드셋을 위한 책입니다. 주식 관련 실무책은 오정훈님의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리뷰도 올렸어요. 오정훈님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30대 후반에 순자산 25억 원을 이뤄냈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적인 직장인의 투자 이야기, 투자와 절약의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진정성 가득한 7년간의 기록. 책 뒷면 보시면 더없이 쉽고도 정갈한 투자서, 투자에 대한 착각 3가지, 투자할 기업 찾기, 투자자의 기업 공부법,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 3가지,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2가지. 7년간의 투자 노트로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어떻게 기업을 분석해서 매도 매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오정훈님의 신간 자본주의 생존 공략집을 보고 있습니다. 앞면 보시면 일상에서 찾은 자본주의 노하우 라고 적혀져 있고요. 뒷면 보시면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할 필수 과목 자본주의 1교시를 시작합니다. 챕터 1 자본주의 제1교시, 챕터 2 자본주의 멘탈, 챕터 3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챕터 4 틈틈이 적어놓은 인생의 노하우. 이건 제가 다 읽으면 블로그에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여정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먼저 부에 대한 철학이나 노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10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3단계 부채를 줄여라. 4단계 매일 1만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5단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6단계 연금저축 펀드에는 꼭 가입해라. 7단계 경제독립 온 가족이 함께해라. 8단계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재무제표의 기본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쓴 다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신의 자본인 순자산이 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야 건강한 재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현황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노후 준비는 우선순위로 올리시고요. 제가 선배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출 통제는 곧 감정 통제입니다. 4단계 매일 1만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 투자하라.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미리 떼어놓은 돈으로 약간의 주식과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하실 수 있어요. 어플 중간에 보시면 소수점 해외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해외 기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버니까 구글 주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은 한 주당 165만원입니다. 한 주에 한 달 월급을 다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죠. 직장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만원, 3만원, 10만원 되어 있는 버튼 중에 마음에 드는 버튼을 골라서 매수를 합니다. 짜잔! 0.02주 구글 매수를 주문했습니다. 6단계 연금저축 펀드에는 꼭 가입해라. 이건 저희 금융코치 박고미 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선배님들 연금은 3층 구조로 해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현재 한국에서 이 3개를 가입한 인구는 5%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 신탁, 채권으로 운영되고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보통 주식, 채권, 혼합 형태고요.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상품이고 금리 보증형 또는 변액으로 운영되고 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납입 기간과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불입한 돈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400만원, 연간 계산하면 66만원입니다. 두 번째,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 즉 가세 시기를 늦춰주며 세율까지 낮춰줍니다. 세 번째,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은퇴 후 얻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러 소득을 합할수록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세금도 커질 거고요. 그러나 연금저축 납입자는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 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되어 3.3에서 5.5%의 낮은 비율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점이란 없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면 뼈에 새겨지는 고통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품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는 것, 책을 사보고 계절에 따라 적당한 옷을 사 입는 것, 어른으로서 내 장례비는 마련해 놓는 것. 이 영상은 저를 다그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특별 기획으로 돌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존경합니다.